뽕치들몽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사 독해와 어휘 1탄 배영 수준이고요. 학습 가이드죠. 오리엔테이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고 굵게 진행할 거니까 잠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강좌 개요 한번 보죠. 지금 1탄은 좀 쉽게 독해를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청소년 전용 신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구독하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중학생들까지 보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보는 신문과 중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보는 신문이 따로 있어요. 청소년 신문이 있는데요. 이 신문에서 나온 기사들을 어려워요. 주제는 어려운데 이제 청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낸 신문이에요. 그래서 초, 중급 단계의 불어 실력을 고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발판이죠. 처음에 시사를 접하는.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는요, 우선 불어 문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문장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사에서 나오는 어휘와 문법 중에 너무 어려운 거 빼고, 그렇죠?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다뤄서 문장 구조, 어휘, 문법 전 영역을 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프랑스인이 녹음까지 해놔서 들으면서 에쿠테 듣기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0에서 40분, 길어야 40분이에요. 30분 정도로 아주 짧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이동 중에 하루에 잠깐씩 들으면서 금방 습득할 수 있고요. 아주 주제가 다양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죠? 수강하면 될까? 우선은 배엉 수준이에요. 배엉, 배두 수준이에요. 그래서 배엉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배두 수준에서는 조금 그래도 뭐 평이하네, 내가 들을만하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배영에서 배두 그렇죠? 수준의 델프 응시자들이 접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불어 전공자라고 불어를 되게 잘하지 않아요. 저도 불어를 전공했고, 이제 대다수의 제 학생들이 이제 불어 전공자들이 많은데, 불어를 읽는 것도 어려워해요. 불어 불문학과나 프랑스어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전공하는 사람들이 불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저 학교에서 막 되게 어려운 까미 이런 프랑스 연극 이런 거 볼 필요가 없고요. 이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불어를 공부하면 좋죠. 그래서 불어 전공자가 학교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대학생들이 보면 좋고요. 그다음에 대학 원생까지 보면 아주 좋아요. 그다음에 불어를 제2 외국어로 시험으로 각종 국가고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고시 시험이 좀 많은데요. 네, 행시도 있어요. 행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 아카데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세 언까지 이렇게 요구하는 그 시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트라라고 해서 한국무역진흥공사에서 제2 외국어를 불어로 이렇게 특기자로 뽑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도 있어요. 어학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장교도 있어요. 걔는 어학병이 아니라 장교로 시험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이런 데서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고시 시험을 볼 수 있는 실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죠. 그 다음에 프랑스 유학준비생. 그렇죠? 프랑스 유학 가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요구하는 수준의 불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델프, 달프를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두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좀 어려운 과정은 세 언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거기서 직접 가서 시험을 보는 경우는 이제 요 정도의 불어 시사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미로 공부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저한테 지금 메일로 이제 프렌치 마스터에서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 메일로 보내는데 딱히 목표가 없어. 근데 불어를 전공했었어 옛날에. 그 다음에 불어가 그죠? 너무 좋아. 그래서 불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불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수업 구성 한번 보죠. 길어요. 우선은요. 이거 청소년 신문의 내용을 발췌를 해서 불어로 기사를 이렇게 PDF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거를 읽고 이제 불어를 발음하는 연습, 그 다음에 해석하는 연습, 요거를 선생님과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불어 읽는 거 잘 안 되면 프랑스인이 음성 녹음해 놓은 거 있어요. 이거 들으면서 불어 발음을 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어려워도. 그 다음에 신문 어휘를 분석하고 동요를 소개합니다. 그죠? 여기서 나오는 어휘들은 이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단어,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하나의 단어 말고 관용구가 되게 중요해요. 관용하구나 동사구 이런 것들 보면서 얘는 왜 이렇게 쓰이는지, 얘는 전치사 아우 같이 쓰이는 동사고, 이 관용어구는 이렇게 하나로 해서 무슨 뜻을 갖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야지 여러분들이 문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를 하나하나 잘라가면서 선생님이 청커베어를 잘라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동의어도 중요해요. 프랑스에서는요, 시험에 아예 재구성해서 작문하세요라고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단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똑같은 의미의 단어, 그래서 동의어를 알려드립니다. 동의어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두 세영까지 시험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장 구조와 청크를 설명합니다. 요거는 주어고요, 요거는 동사고요, 요거는 목적어고요, 요거는 관계대명사, 주어격, 목적격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눈에 한눈에 들어와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크를 설명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갖습니다. 그다음에 시사 문제에 대한 배경 지식.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성 결혼에 대해서 주제를 공부를 해. 그러면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킨 국가가 어디 있고, 저 합법화의 장단점이 뭐고, 프랑스는 무슨 배경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는데 이런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그거 말고 사형제도도 똑같아요. 전 세계의 사형이 어떤 국가가 있고요. 사형을 폐지한 국가, 사형을 그렇죠. 아직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국가.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에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국가. 이런 배경 지식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시사를 그렇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설명합니다. 텍스트에 나오는 주요 문법, 그렇죠. 여러분들이 영어도 그렇고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렇죠. 그냥 회화한다고, 그렇죠. 실력이 늦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죠. 문법이 되게 중요해요. 점점 고급으로 갈수록. 그래서 문법이 탄탄하게 다져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는 무슨 문법입니다. 이건 중성대명사예요. 이렇게. 그럼 중성대명사는 어떻게 공부하고 오세요? 이건 제롱티프 구문이에요. 제롱티프는 동시성을 나타내니까 공부를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문법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어렵지? 선생님이 말하는 거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고요. 그 다음에 청크별로 선생님이 설명하면 머릿속에 확 안 한다. 그래서 번역을 아주 성성스럽게 해놨어요. 제가 직접 다 번역을 해서 올려놨으니까 한국어 번역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때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할 때는 문장 구조에 그렇죠,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는데 번역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읽기 좋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번역본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어휘집, 각각의 텍스트마다 거기에 중요한 어휘집을 또 만들어놔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강좌를 다 듣고 어휘집만 가지고 나중에 복습해도 그렇죠. 중요한 어휘들은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음성 파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원어민 프랑스인을 모셔다가 저희가 다 모든 텍스트를 정성스럽게 녹음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원어민 목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따라서 듣고 에쿠테, 그렇죠. 듣기 연습과 말하기 연습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좌는 어떤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우선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 15강으로 구성했고요. 이거를 알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2탄, 3탄, 4탄까지 좀 더 좀 상세하고 스페시픽하다고 그래, 특별한 그런 주제로 들어갈 거예요. 우선 빈곤 문제, 그렇죠. 전 세계 라포버테, 빈곤 문제 심각하죠. 그렇죠. 뭐예요? 가난은 그렇죠. 임금도 구제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영원한 숙제, 고령화 점점점 나이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세계 1위예요. 출산율이 가장 낮고 고령화가 가장 빠른 국가예요. 그래서 고령화 문제, 교육 문제, 교육은 교육 불평등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이 교육을 훨씬 더 잘 받고 못 사는 사람이 교육 못 받는, 개천에서 용 안 나는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런 거 프랑스, 우리나라 똑같은 과제입니다. 교통 문제, 그래서 교통 사망 사고, 그래서 교통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동 인권 문제, 그렇죠. 이제는 아동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을 생각해서 아동을 마구잡이로, 그죠. 그다음에 노동에 투입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저개발 국가 이런 데서는 아직도 아동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 인권도 중요한 주제. 식량 문제, 식량 부족 문제겠죠. 그다음에 아동 노동 문제, 아동 인권과 관련된 건데 아동 노동은 강제로 노동에 그렇죠 내몰리는 아이들 문제예요. 언론 자유, 우리나라 언론 자유가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떨어지고 있어요. 언론 자유, 체벌 금지, 이것도 아동과 관련돼 있어요. 애를 때려도 돼요? 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부모가 제재를 받지는 않아. 아동 학대가 아닌 이상. 근데 유럽에서는요, 체벌을, 그렇죠. 애를 때리면 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애를 때리면 안 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에너지는 우리 지금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가능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되는 요 시점에서 나오는 에너지 문제. 물 부족 문제. 그렇죠. 우리가 물을 물 쓰듯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 물 스트레스 국가입니다. 그다음에 산림 파괴 문제, 산림 파괴로 온난화가 더 심화되고 있죠. 그다음에 생물 멸종, 산림 파괴와 같은 영역이에요. 산림이 파괴되면 거기를 서식지로 살고 있는 생물들이 살 곳이 없어서 멸종이 되는 거. 해양 오염 문제, 그렇죠. 이것도 해양이 오염돼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바다에 많이 버려서 그래서 해양 생물들도 멸종하고. 그다음에 지구 오염, 이거는 지구 온난화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렇죠, 자꾸 자동차도 많이 타고 공장에서 그렇죠, 배기가스나 또 폐기물 같은 걸 많이 배출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서 점점점 온난화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점점점 지구가 더워지고 빙하가 녹고 그다음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 수가 없어. 이런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요 1탄에서만 다룬 15강만 들어도 전체적인 국제 이슈, 국내 이슈들을 한번 체험해보는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탄, 3탄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기사로 이제 2탄, 3탄은 성인 신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제 4탄까지 요즘에 최신에 나오는 이슈까지 한번 공부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수업에서 제대로 공부 한번 해봅시다. 아비앙또.